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한 회원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질문의 패턴은 뭐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은 뭐였냐면 중국의 우한 폐렴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 타이틀로 뉴스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제 설이 이제 오니까 그 전에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딱 들어보면 답이 없다라는 거를 알시지 않을까 싶어요. 딱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봐도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거랑 가장 최근에 좀 비슷한 질문이 많았던 건 뭐였냐면, 이란발 어떤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을 매도해야 될까요?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쵸,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질문들이 사실 많아요. 계속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한결같이 말씀드리긴 합니다. 모른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용기 내서. 정말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왜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제가 만약에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도박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 어떤 이런 사례들, 뭐 메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좀 힌트를 얻을 수는 있겠죠. 분명히 과거 메르스 사태를 보면 이러한 어떤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또 치료 대상, 그러니까 치료자들이 이렇게 번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격리 치료 대상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시점이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 올 때쯤 그렇게 하락했던 애들은 누가 그랬냐는 듯이 확 또 다 반등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자주 봤었죠. 그렇죠? 근데 그 과거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럴 것이다라고 아는 체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도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동안 안 좋아질지, 뭐 일주일 만에 좋아질지, 이건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조금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일단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주식 투자를 할 때 제 생각엔 그래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좀 딱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모르는 것은 철저하게 좀 배제를 하든지 아니면 알려고 노력해서 알아놓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노력이 있든 뭐든 하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면 아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딱 봤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얘기하기를, 이 아는 것에 꼭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아는 것이 작더라도 그것에 집중을 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영상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렇게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요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호호월드라는 어떤 채널 같은데, 뭐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아이고, 잠깐만 좀 이렇게 틀어서 한번 봐볼게요. 요즘엔 광고가 많아가지고. Defining your circle of competence i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investing. It's not how important, how large your circle is. You don't have to be an expert on everything. But knowing where the perimeter of that circle of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is, and staying inside of it, is all important. 요 영상은 뭐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요거 한번 봐보세요. 워렌 버핏에게 주식 종목 고르는 노하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하나도 이제 버릴 내용 없이 아주 좋은 내용들인데요. 대략적인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확실히 구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하는 순간 진짜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주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정치적인 것, 혹은 이렇게 돌발 악재들, 이런 것은 특히 더 알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최근에, 뭐 이렇게 호텔 신라나 하나투어들이 저희의 관심주이기도 한 종목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보는 건 주간 차트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하나투어나 호텔 신라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하락한 건지, 그쵸? 생각보다 금방 너무 급하게 올라와서 하락한 건지, 혹은 진짜로 이 폐렴 관련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여파가 커져서 안 좋아진 건지 사실 모르는 것인데요. 길게 봤을 때,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면으로 이제 판단을 주로 하고, 이렇게 돌발적으로 나오는 이런 악재들은, 판단의 어떤,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놓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내년에 이만큼 좋아질 거야 라는 어떤 합리적인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이런 돌발 악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려는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악재들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조정 때마다 매도, 또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저, 모르는 것은 일단, 논외로 두고, 이러한 돌발 악재일 때 분명히 조정을 주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변동성은 좀 그냥 안고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면 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매도 절차에 의해서 매도를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꼭 매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설을 너무 과하게 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 메르스로 인해서, 이 폐렴으로 인해서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뭐뭐 하니까 이거 조정이 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좀 이제 말씀드려보면, 저도 주식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대부분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주 주식시장이 이만큼 있다면 아는 것은 아주 조금 있어요. 조금. 그 대부분이 모르는 것. 투성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르는 것의 양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가 더 많아지는 탓도 있겠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한국 사람은 코스피가 되겠고, 뭐 미국 사람은 S&P 500이나 뭐 다우가 되겠죠. 이 지수를 개별 주식으로 매매를 해서 이 시장, 이 지수를 이기는 건 정말 어렵구나. 한두 해 2017년처럼 잠깐 시장이 너무 좋았을 때는
시장이 우습게 보였을 수 있겠지만 아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수로 이기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지수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긴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인 것이죠. 피터 린치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렇죠. 다 이름 들어봤을 만한 사람들. 그 중에서 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이긴 사람은 워렌 버핏이겠죠. 뭐 어떤 방식은 다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지수를 이기는 건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알 것 같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실적 시즌들이 이렇게 미국 시장도 이제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실적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실적이 좋은 것과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보면 실적이 좋은 애들이 주가 상승이 좀 더 수월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지나고 났더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애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올랐더라. 실적이 더 쇼크 나오는 애들이 주가가 더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지 이게 나의 매매랑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혹은 할지 실제로 뭐 모르겠지만 나의 수익률과는 다르지만 일단 지나고 난 통계는 그렇다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주식할 때 주식 시장에서 보면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실적이 당연히 좋은 애들일 수 있는데 얘네들보다 실적이 주가가 더 잘 상승률이 높았던 애들은 많이 하락했던 애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락이 깊었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를 떠나서 근데 거기까지 가면 좀 멀고 일단 제가 아는 것은 이런 정도예요. 지수를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애들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는 애들이 주가 상승이 좀 더 수월하더라라는 것. 그리고 하지만 실적이 안 좋은 그걸 떠나서 아주 많이 싸게 거래되는 애들의 상승률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망가지면 종목 역시도 같이 망가지더라.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역시도 비중에 꽤 많은 부분을 시장에 투자를 하고 ETF에 투자도 하긴 합니다.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 주식은 개별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아주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쭉 해보면 내가 주식을 이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혼자 해보잖아요. 해볼 때 생각해보면 주식을 여전히 나는 수박 겉핥기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회사에서 만드는 사업 보고서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들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 어떤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취합한 다음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보는 것이죠. 예상해서 차트와 함께 이제 좀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라고는 볼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저는 사고 팔고를 자주 할 때도 있고 뭐 그냥 들고 있을 때도 있고 하겠지만 아주 솔직히 말하면
이미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조금의 어떤 기준들 혹은 방법들로 인해서 회사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시가총액이 아니죠. 한 2,000개 종목 중에 한 100개 정도 종목으로 추스려서 실적이 가장 좋은 애들로 추스려서 걔네들을 가지고 한 분기에 또 매매를 하고 또 새로운 분기 이후에 또 실적이 발표되면 또 종목을 추스려서 걔네들로 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이 회사를 아주 뼛속 깊이 잘 알고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고 좋을 것이다. 뭐 이 정도의 아주 수박 겉핥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중에 혹시 어떤 좀 흔들리거나 매도세들이 나오면 저 역시도 매우 불안하고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라고 계속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회원분들이나 일반 회원 아닌 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좀 이제 허무해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르니까. 안다고 얘기를 하기가 예전에는 좀 아는 척 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이제 마치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근데 저는 주식 전문가가 일단 아니고 그냥 주식을 하는 투자자의 입장이고 모르는 건 확실히 모른다라는 것.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 것이고 그것을 조금 더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잖아요. 지수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매일매일 보는 것이죠. 지수가 중요하다는 건 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당장 내일 뭐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죠. 그리고 이거를 뭐 지수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존 보글이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에 공부가 돼서 내가 주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이 되고 내가 전문가야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내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시장을 못 이긴다라는 판단이 들면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아는 것은 뭐냐?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걸 알았다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투자할 때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시장을 적립식으로 매매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배당까지 취하는 뭐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장의 아주 강세 구간에서만 시장보다 수익이 좋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뭐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고 파는 어떤 타이밍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시장을 이기는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중이란 것도 100%를 싫지 않게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회원이 말씀드린 거 질문에서 좀 너무 먼 내용까지 왔는데 정리해보면 일단은 중국 관련한 이런 어떤 돌발 악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중국 쪽 애들이 상승했던 것은 뭐 시진핑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기대감은 플러스 알파인 것이고 그 이전에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는 애들이었다면 뭐 호텔신라도 그렇고 뭐 하나투어도 그렇고 이렇게 좋아질 애들의 플러스 알파라는 어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있다면 뭐 혹시 뭐 그
그 어떤 돌발 악재를 뺐을 때는 한번 매매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런 돌발 악재는 가 왔을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 단기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과거를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과거 이야기를 빼고 일단 모른다라는 가정을 하고, 모른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장이 연출됐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나 이러한 어떤 모멘텀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도 항상 이제 다짐하는 것이 아는 것에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모르는 것을 좀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계속 모르는 것들은 아예 좀 저도 배제하는 게 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잘 보시면 투자 안 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어요. 건설 쪽도 잘 안 보고요. 조선 쪽, 그리고 특히 신약 쪽은 거의 안 보죠. 이제 뭐 제약 쪽이라고 하면 헬스케어 쪽이나 시밀러 쪽을 좀 보고, 건설이나 조선은 우리가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감도 잘 안 오고. 하지만 뭐 조선은 어떤 거를 봐야 되고 뭐 이런 것은 뭐 알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주식 투자하기는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허무한 좀 이런 영상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는 것에 좀 집중하고, 모르는 것에 아는 척 했는 순간 위험해지고 도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